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7번째죠. 그동안에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또 얼마나 담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대강의 이제 말씀을 다 뭐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제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을 하는데 그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명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뭐 예를 들면 108가지 명상, 그 108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본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만 그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수학을 하면 이제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뭐 구구단위를 외우고 있으면은 뭐든지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나누기 공식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종의 공식을 이제 제가 조금 전달을 하는 역할을 지금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공식 가운데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게 나누어 왔잖아요. 이제 하나는 내 마음의 공식, 마음의 구조가 뭘까? 내가 내 마음의 모습을 알아야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그걸 삼법인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일체 계고다, 그리고 뭐 사법인이라 하면 열반적정까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은 내 눈이잖아요. 눈동자, 눈.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나의 그 소위 그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의. 근데 이제 이 육근,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 보이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소위 이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보일까?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한가? 또는 뭐 착각일까? 또는 뭐 가끔 뭐 헛개비도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내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리도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육경,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 빛 대상, 그리고 뭐 소리의 대상, 또 냄새의 대상, 그리고 이제 맛, 뭐 우리가 달고 짜고 하는 맛,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촉감 뭐 이런 이제 뭘 부딪혀야 내가 뭐 이게 아픈가 뭐 이게 부드러운지 또는 거친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육군과의 마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있어서 본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과 보이는 대상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보면서 기분이 좌우가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도 여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일본 중에 어떤 분이 찌그리고 있어. 그러면 찌그린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기분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 보는 순간의 기분. 그래 이제 그 기분이란 게 이렇게 진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제 요즘 그 현대물리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대물리학의 대명사는 바로 이제 양자역학인데 양자물리학이 지금까지 고전물리학에서는요, 이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모두가 규칙적이고 모두가 결정되어 있고 어떤 물질,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현상이라도 다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네, 원인과 결과가 틀림없이 따다다다 다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고전 물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진 게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라는 게 양쪽 두 양자가 아니고요. 예, 질량 무게량자예요. 양자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영국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아주 대단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실험한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대단한데 이중 슬릿 실험이 이게 뭐냐 하면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 놓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원자라는 게 다 세상 모든 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 원자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이 몸도 그렇고 내 머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이 과연 원자일까라는 거는 이거는 아직도 밝혀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속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원자 핵이 있는데요. 원자가 예를 들어 이제 큰 경기장이야. 잠실 경기장이야. 원자를 그렇게 크게 이제 예를 들어 키워놨어요. 그러면 그 잠실 경기장 안에, 운동장 안에 작은 콩알만 한 콩알을 하나 던져놨어요. 그 경기장 안에 콩알이야. 그 콩알이 원자 핵에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운동장 원자 핵이 이제 그 콩알이 있으면 그 콩알 주위로,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경기장 안쪽의 주위로 돌아다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전자라 그러거든요. 전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큰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안에 콩알만한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게 전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자가 원자 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작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쉽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경기장 하나가 원자를 경기장으로 키워놨을 뿐인데 그 속에 콩알 만한 것이 원자 핵에 해당이 된다는 건 이거는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요. 현미경도 고성능 현미경이래야 그것도 겨우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중슬릿이라는 전에는 다 입자로 원자라는 입자로 봤잖아요. 입자. 예, 하나의 알갱이로 봤는데 이중슬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자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처럼 쏴요. 그러면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상식이잖아요. 그러죠? 총알을 이렇게 쐈는데 총알이 갑자기 가다가 두 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뒤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어디로 어떤 구멍으로 통과하느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뒤에 스크린을 이렇게 이제 받쳐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구멍 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입자를 하나 쐈는데 두 구멍 중에 하나만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구멍에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간선문이라 해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 와중에 또 자는 사람도 있네. 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자가 알갱이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소위 우리도 소리도 이렇게 하면 울리잖아요. 파동처럼 이렇게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입자가 이제 파동이 되어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니까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양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입자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이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 마지막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는 이 대상 현상의 그 모습들이 이게 우리 소위 이제 선명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 것이라고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리스크가 저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나의 기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비설신의로 이 색성양 미촉법 대상 이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예. 정작 진실은 따로 있고 보는 이 대상의 그 본질은 따로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엄한 너메다리 긁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인연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다고 내가 단순하게 표현은 하지만 내 기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모양의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좋아하는 기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니까 현상적으로도 이제 소위 그 아까 이중슬릿 실험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입자로서 하나만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고전 물리학을 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요, 죽을 때까지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나오면 모든 암호가 다 풀릴 겁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가 다 풀릴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지금의 컴퓨터의 성능의 100만 배, 수천만 배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어떤 뇌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알갱이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동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더 재미있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 이게 진짜로 파동으로 이게 가느냐, 입자로 가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될게요? 하나로만 통과해요. 예? 이 말이 안 되잖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두 구멍 다 통과가 표시가 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간섭문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표시가 됐는데 입자 하나를 쐈는데 전자를 하나를 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작 관찰 카메라를 딱 설치하는 즉시 세상이 하나로만 표시가 되는 거야. 예. 내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제임스 진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닐스 보어 같은 분들은요, 그 양자 물리학의 시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면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내가 너무 고급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자,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양자 물리학 또는 서양 철학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제 서서히 불법, 부처님의 법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내용들이요. 요즘 이제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에 보면요, 양자 물리학과 불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나 각 철학자들도 이제는 불교와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막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제 화음 세계라든가 화음경, 화음법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사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이게 이제 화엄 사법계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 그리고 현대 철학과 거의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의상조사께서 만드신 법성계는 완전한 100% 양자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예.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 벗어난 자리, 여기까지 완벽하게 법성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구조, 감정 상태,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죠. 감정은 한마디로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정과 저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생기면 다른 감정이 생긴다. 너무나 간단해요. 예.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예. 차유 고피유, 차생 고피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분 좋은 마음이 생기면 기분 나쁜 마음도 동시에 생긴다. 동시에. 이제 다만 기분 좋은 마음 생각이 들 때와 기분 나쁜 마음이 들 때의 요 시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뜰 때와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질 때가 생기는데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시차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기분 좋은 마음이 일단 들었다면 그 기분 좋은 마음이 생로병사 생로병사 해가지고 결국은 기분 나쁜 마음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데 요 때가 과연 어느 때냐? 요게 이제 소위 뭐라 그래요? 팔자소간이라고 그래. 팔자소간. 예. 그러니까 팔자소간이라는 게 이게 팔자가 이제 저 주역에 소위 생년월일시가 사주 아니에요. 요게 이제 천간지지로 나눈 게 팔자야. 갑자년, 을축월, 병인, 일, 정사시, 요렇게 8자를 팔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요게 어느 정도 이게 운명론적으로 다 이제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소위 팔자소간이잖아요. 예.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64괴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너의 인생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적인 논리로 보면 이거는 어린애 장난이에요. 어린애 장난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다. 이게 이제 질량불변의 법칙이나 똑같죠. 질량. 그러니까 기분 좋은 질량과 기분 나쁜 질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더 기분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기분 나쁜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서양의 디오게네스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양 사람 중에는 제일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보면 선사 정도 급으로 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때 세상을 거의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이 멘토 역할을 했죠. 예, 예. 그런데 거지잖아요. 거지로 가서 시골에 살았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거지 하면 굉장히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런데 사실은 디오게네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해탈한 사람이에요. 예. 해탈한 사람.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또 어디에도 기분 나쁘지 않는, 어느 때에도 기분 나쁘지 않는 그 상태.
니르바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도 옆에서 보기에는 아유 좀 피곤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 저도 가끔 옆에서 보면 아우 뭐 종무원장 뭐 이름이 종무원장이지 뭐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고 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뭐 괴로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뭐 몸이 굉장히 힘들고 좀 그렇긴 하지만 괴로울 정도는 아닌 게 그래도 그 절밥을 오래 먹었다고 이제 부처님 법을 조금 이제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일으키는 감정 상태를 내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보죠. 예. 일종의 이빠사나 관법이에요.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는 것에서 끝쳐지지는 않잖아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화가 났는 상태를 내가 알아. 내 자신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없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이제 요런 상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 어떤 때는 명상을 한다 뭐 해서 제가 이제 늘 강조했듯이 스스로 내 감정을 살펴봐라. 예, 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막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게 그걸 제어를 잘 스스로 못해요. 그럴 때 있죠? 없냐? 그럴 때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듭니다. 오히려 내가 왜 내 자신을 이렇게밖에 통제를 못해? 예.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예. 뭐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내가 정해놨는데 안 돼.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왜 일이 잘 안 될까? 막 이런 이제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수순대로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스스로 자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옆에서 기분 풀어. 기분 풀지 못해서 지금 내가 뭐 이러는 거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고 그 순간 이 순간 뭐 실패해서 해가지고 하면서 뭐 다 지나갈 거니까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요. 내가 지금 점잖게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지만 그야말로 내가 나를 자해할 정도로 어떤 때는 막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막 내 가슴을 막 칠 때도 있고 내 머리를 막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경우가 많죠. 예. 저도 그래도 절에 수십 년 동안 절밥을 먹고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예. 야, 그래서 이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소위 그 업식 업장 수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DNA 속에 이제 그게 화를 내는 요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고요. 축적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알면서도 그걸 제어를 못 해요. 예. 그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이제 그 보면 그 조사를 해보면 전생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부모에 따라서 부모를 닮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부모를 알면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다라는 것을 대충은 감을 잡잖아요. 예, 부모가 예를 들어 뭐 외모가 부모가 잘생겼어. 그러면 아니 당연히 이 자식도 잘생기겠지. 잘생기게 되죠. 예. 그리고 부모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성미나 성질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요놈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닮을 거야. 예. 대강 짐작은 가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계속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도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도 나를 어느 면에서나 꼭 닮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설사 닮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인다 치더라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예. 그렇다 그래. 뭐 거기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듯이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게 이게 이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이 전생의 업이 지금 현재 내가 그 업으로 업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업의 모습들 모양들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내가 보면서 반응을 하고 들으면서 반응을 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의 과보, 다음의 결과가 또 이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생에 게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다시 다음의 미래 시간으로 업연되는,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소위 3세 양중인과라 그랬잖아요. 예,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겹치면서 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걸 중첩이라고 그래. 중첩.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예. 보통은 다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떤 도덕 윤리를 통해서 뭐 인간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가리키고 또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는 법적으로 그거를 제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범주를 우리가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정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있지만 뭐 교양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의 삶을 서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룰을 깨는 경우가 많죠. 예, 뭐 묻지마 범행이라든가 뭐 이런 룰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범행을 하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게 우연찮게 미친놈이니까 물론 그러겠지. 그러나 그러한 미친 짓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요.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죠.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사회, 또 서로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이 각박한 사회가 그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일으키고 있다라고 사회적 모습으로 그걸 또 우리가 적용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행을 하는 그 나쁜 놈, 그 미친 놈이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연들의 연속성 속에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 이 범행을 하는 미친놈 책임으로만 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건 또 아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범행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그럼 도대체 왜 피해를 보게 되지?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시간도 없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묻지마, 범행을 내가 당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또는 국가적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식을 기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그 부부에게 돌리나? 아니면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돌리나?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참 복잡하긴 해요. 예. 자, 그런데 제 강의를 지금까지 자세히 좀 듣고 이해를 했다면 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거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들었든지 머리가 돌이든지. 크게 웃는 사람은 알만해요. 자, 그런데 그걸 다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쨌거나 자,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업자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하도 많이 들었던 말,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될 말로 들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더도 덜도 아닌 게 이 모든 사바세계 현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도 덜도 아닌 게 다만 작용할 뿐이에요. 그게 깨달은 위치에서 보면 그걸 묘용이라고 그래. 묘하게 움직인다. 묘하게 작용한다. 깨달은 눈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묘용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한 게 자업자득이라 그랬잖아요. 예. 내 업은 내가 받는 거예요. 예.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틀어서 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기분 좋고 나쁜 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빼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싫은 것, 예. 하나는 행복한 거, 하나는 불행한 거,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예. 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질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 현상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밀물이 들어왔어. 그럼 밀물이 계속 들어올까요?
썰물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온 만큼 1mm도 안 틀리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갔으면 정상을 밟았어. 그러면 거기 살 거예요?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1mm도 안 틀리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굉장히 기분 나빠.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예. 뭐 속상한 걸로 치면은 아마 84,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예. 그런 속상한 일들이. 예.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속상한 시간, 기분 나쁜 시간 재 보셨나요? 머리가 나빠서 못 재지. 예.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분 좋은 그러한 질량과 기분 나쁜 질량은 같다. 예. 같다. 다만 그게 나타나는 인과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기분 나쁠 때는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소위 그래도 중인데, 스님인데, 수행자인데, 내가 내 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왜 스스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마저도. 그럴 때는 아까 그거는 전생으로부터 수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수겁을, 업장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요. 그 수행을 가장 간단하면서 쉽게 하는 게 선명상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그거 선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업장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내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예. 내가 설사 뭐 돈을 막 수천억, 수조, 수백조를 내가 번다 하더라도 수백조를 버는 것은 그는 인연 연기의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연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막 속상하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제어치 못하는 그것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권력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 푸틴이 더 센가? 어쨌든 설사 푸틴도 지금 하루 중에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은 괴로울 거예요. 예.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요새 셀럽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한테 막 우상화되고 막 우러러 보이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마냥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은 되겠지만 그 작용 또한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다거나 명예가 높다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선한 작용,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작용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한마디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거나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대체적으로 기분이 더 좋은, 그리고 또 돈도 더 많이 벌리고 권력도 많이 갖고 명예도 많이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이 원자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 과정과 비슷하게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다. 괴로운 감정이다. 기분 나쁜 감정이다. 불행한 감정이다. 슬픈 감정이다. 근데 웬만하면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수행자들이라면은 스스로의 감정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나의 업장이 지금 튀어나오는구나, 나의 업식, 나의 수급이 지금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점검하면서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점점 줄여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도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특강 총무원장이랍시고 특강을 할 그런 위치, 그런 자격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는 그게 굉장히 좀 부적당하다라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감안해서 그런 인연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순수하게 내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심정,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의 감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감정 덩어리, 소위 업덩어리, 이거를 그냥 놔두는 이상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기분 좋고 나쁜, 또 괴롭고 즐거운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군자라도 지그름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본인이 잘못하는 것을 본인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성인군자가 아니다. 다만 그 아까 진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빛이 있잖아요. 빛 하나 속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그 파장이 짧은 빛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감마선 또는 마이크로선 이런 그 빛의 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비교적 느린 선이 이제 자외선 또는 적외선 들어보셨잖아요. 예, 빛 하나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빛이 파장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요 파장이 일종의 파동이죠. 요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위의 것과 밑의 것의 그 진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파장은 굉장히 짧아요. 대신 요새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 같은 거 그런 데서 다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요 가장 파장이 긴 것들이 예를 들어 자외선이나 이런 것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예. 제가 거기서 감정도 똑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똑같다.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어요. 극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극히 기분 나빠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기분 좋은 순간이 굉장히 짧아. 예를 들어서 늘 같은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금방 여기 들어서 금덩어리를 요만 걸 주웠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발로 차가지고 금덩어리가 강물로 떨어져 버렸네. 자, 어때요 기분이? 그 기분 좋은 순간이 굉장히 짧아 버려요. 예.
자, 요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요것이 이게 업의 크기죠. 이게 업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기분 좋은 사람은 대단히 기분 나쁠 확률이 높다. 예.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죠. 물리학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요. 예.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이게 파장이 깁니다. 예. 이를테면 기분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기분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당연히 별로 없겠죠. 예. 세옹지마의 노인처럼, 예. 이제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아니 그런갑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그런갑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띠 하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건데 그거 아니고 감정의 그 파동이 진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이려하다 그래요. 그거를 이려. 예를 들어 뭐 동정 이려, 뭐 몽중 이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평온 자체예요. 평안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란 게 생하면 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생하면 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이 파장이 계속 이게 지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윤회라고 그랬죠. 윤회. 이거는 뭐 꼭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브라만 사상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인과 감정의 분별 인과 작용이 계속 이게 진폭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이 기분 나쁜 진폭을 없애려면은 이걸 진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예.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감정선이 일여하게 나타나야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봄 좋아하는 사람 가을 싫어하더라고. 가을 좋아하는 사람 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지면 저것이 싫어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이 반드시 대두가 된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그 감정을 제어하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진폭을 내지 말아라.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알아듣죠? 예. 지금 내가 7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귀로 듣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육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찌어내는 나의 자업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저절로 다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보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 나의 그 업장으로 이제 부딪힌다고. 좋고 싫은 것들을 이제 이 현상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가속도가 붙겠죠. 감정에 그러니까 업식의 가속도가 붙어져 버리면 일에 싫은 감정이 갑자기 2, 3이 돼 버려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발 여몽 한포영 여로 여교전 해라. 예. 범소유상
범소유상이잖아요.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제발 보는 거 좀 분별 짓지 말고 제발 듣는 거 소리에 너무 분별하지 말고 민감하지 말고 거기에 감정을 자꾸 생기게 하지 말아라. 예. 주색생심, 주색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 들어보셨죠? 들으면 뭐하나.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부부지간에 싸워. 그럼 보통은 이제 네가 말을 그따위 하니까, 네가 행동을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뭐 어떻다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옳은 것이라는 내 주장을 계속하고 상대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옳은 주장하는 상대를 보고 이제 또 이제 뭐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의 업식이 증폭돼 버려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더 기분 나빠지고, 더 기분 나쁜 것에 더 기분 나빠지고, 나중에는 본인도 본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빠이 기분 나빠진다. 예?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가 나의 업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몫이다. 내가 지금 싫은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어온 업덩이구나.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서 기분이 나빠. 보는 것 듣는 것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 대상이 기분 나쁜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뢰아식, 그 말라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나 융에 의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집단 무의식 또는 뭐 개인 무의식, 잠재 의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서양의 그런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귀를 쫑긋해가지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아니 부처님께서 벌써 다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예. 이 무식해가지고 아유 참. 그러니까 그 업식, 그 소위 기분 자체, 좋은 기분이든 싫은 기분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뭐 희열이든 이게 다 내 몫이다. 나의 업식이 계속 진폭을 더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자꾸 상대 뒷다리 잡고 막 저거 하지 말고, 그러면 점점 내가 업이 더 쌓이게 되고요. 그 업이 쌓인다는 것은 수급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듯이 계속 앞으로도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감정은 내 몫이다. 예. 뭐 상대가 옳고 그르고 이걸 자꾸 따지다 보면요, 계속 내 업식만 쌓이게 될 뿐이에요.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내가 쌓이게 한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현상은요 따질 게 없어요. 현상은 그냥 그 인연 생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뭐 요즘 양자역학에도 나왔지만 동시성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관계없이 이 우주는 삼라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연결 안 된 것이 없다. 삼라만 인드라망이라고 있잖아요. 인드라망이 있는데
그 인드라 뭐 지금 저쪽에서는 인드라 신도 있는데 어쨌든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주의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 코 하나마다 구슬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구슬이 서로 비춰. 서로 수억만 구슬들이 서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드라망이듯이,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누구 탓 이렇게 분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면 할수록 내 기분만, 인과만 자꾸 생겨. 업만 자꾸 생겨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는 마음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라 선하게 써라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삼독심을 빼라는 거거든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세 가지 아주 못된 마음을 거기서 빼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욕심, 그걸 빼버리면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이게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줄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참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저절로 선명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 행위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육바라밀 행도 인드라망처럼 서로 반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면 그때는 괴로움이 줄어들어. 괴로움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면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지게하게 되고 저절로 참게 인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이상조 반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대답 소리가 시원찮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인과 업이 작용을 하는데, 인과 업이 작용하는 이것을 이제 추려나가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뭐 아까 내 안이비설신리에서 비롯돼서 색성약 미촉법의 현상을 서로 대하면서 안이비설신 의식까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합쳐서 3, 6, 18, 18개라 그러고요. 근경, 그러니까 나의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머리로 이제 색성약 미촉법 요 대상 현상, 요거를 이제 경계 또는 뭐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대상 경계와 나와의 사이를 이제 12처, 그 뭐 불교 교리 공부하셨으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붙어버리면 이제 이게 18개라고 그래서 3개개자 써가지고 요 18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18개 안에 들어있고, 요 18개를 뭐 이제 삼수작용이라든가 또는 뭐 삼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붙여지면 그게 이제 54 또는 108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머리 생각 요걸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스스로 나의 업장 상태, 감정 상태를 잘 보고, 그리고 감정을 그쳐나가고, 일종의 이제 사마타죠. 그쳐나가면서 이제 그 업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되죠. 내가 육군이 청정해져 버려요. 육군이 청정해지면 육경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육경,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경이 이 대상을 대하는 내가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려하게 된다. 감정 상태가 편안해진다. 평온해진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요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요렇게 하고 뭐 상대방이 성질을 내면은 나도 같이 성질을 내야 상대방이 나를 겁내하고 뭐 이런 아주 못된 요령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입니다. 그거는 악을 악으로 저거를 척결해야 된다는 방법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자기의 괴로운 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이 의 구조, 소위 고락업이라고 하는 기분 좋고 나쁜 업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나의 기분 좋고 나쁜 이 업식으로 이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타부타 너무 분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본인 기분 나쁜 업만 더 증장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 뭐 소위 제 말씀 늘 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긍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을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뭐 가만히 참선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참선 가운데 좌선이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자선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뭐 서서 해도 되고 뭐 걸으면서 해도 되고요. 걷는 명상도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뭘 응시하면서 하는 그 눈을 이렇게 초점을 한 곳에 고정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소리 명상,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이런 걸 자꾸 이제 들음으로 해서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그런 이제 훈련, 그런 선명상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선명상을 해 나가는데 제가 아까 제 마음도 내가 성질이 나서 기분 나쁜 상태를 내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행하나 옛날에는 그걸 이제 노는 입에 염불해라, 뭐 독경을 해라, 또는 뭐 진언을 외워라, 뭐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해왔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먹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간화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불이나 독경이나 또는 진언이나 뭐 다란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외움으로 해서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의 업을 점점 줄여 나가는 그런 훈련을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도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5분 명상이라도 해라. 5분 명상이라도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쉘패스 다 지나가 뭐 이렇게 명상하기도 하고 뭐 5초 명상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이제 본인이 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의 마음은 스스로 관리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 예. 대상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또는 뭐 자연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돌이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본인 업은 본인이 척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그 감정선, 업장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선명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육경, 육근, 육식으로 무한히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관하기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일으켜 이미 일어난 생각을 지워야 하는지요? 화두는
화두로 이목구는 이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육군 육경 육식 요거는 이제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게 전생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다, 업식이다 라고까지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요. 일단 쇠입에서 가만 놔두는 게 좋고요. 예, 그 순간 그래도 약 한 5초 동안 그거를 살피면서 하면 그거 성질도요 생로병사 하거든요. 성질, 감정도 생로병사 해요. 일단 일어났다가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순간 거기에 꼬리를 내려요 스스로. 그게 생로병사 해요. 성질도, 기분 나쁜 것도, 화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초는 참아라. 5초는 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 이목고 나왔는데요. 이 이제 그 영어로 한자로는 시신마 그러거든요. 이목고 뭐 또는 뭐 이것이 무엇인고를 경상도 말로 이목고라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 제가 늘 뭐 간화선 말씀드렸지만 간화는 화두잖아요. 화두. 말씀하자 머리 두자. 화두는요. 그 마음을 깨친 조사가 내는 소리예요. 전등록에 그 1700 공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안 하나하나가 마음을 깨친 조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의 소리, 어떻게 보면 진언이에요. 그 화두 하나하나가요. 간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 조사가 깨친 그 화두를 내가 하나 딱 잡아서 그것만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의정, 의단, 타석 일편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롯하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분 좋고 나쁜 이 두 가지 분별된 감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화두 일념이에요. 그게. 그러면 조사가 깨친 그 화두 하나가 도대체가 뭘까? 요걸 의심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화두 하나 안에 조사가 깨쳤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진리, 분별 감정의 미 사라진 니르바나 해탈의 진리, 그리고 현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끄달림이 없는 이 연기의 진리, 이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 조사가 다 깨쳤기 때문에 그 화두 하나로 그게 이제 어느 도단 속에서 교회 별전이라는 그 화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두 안에 84,000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드는 순간, 연기법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 그것도 내가 그리고 인과, 감정, 분별, 고락, 업도, 인과 업도 거기에 들어있으니 그걸 딱 하나 들므로 해서 인과 업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 연기, 이 현상에 대한 집착이나 그 끄달림도 해결하고, 그 화두 하나 딱 들므로 해서 그대로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인과와 연기와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철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 방아착. 분별도 방아착. 연기의 끄달림도 방아착. 내려놔 버리니까. 찰나가 몇
초인 줄 아세요? 75분의 1초가 찰나라고 그래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 찰나 순간순간 그걸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게 화두 일념입니다. 그러면 성질 낼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읽으려고? 읽어서 대중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조계사 선명상 특별법회에서부터 스님의 선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된 불자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명상 수행법을 근간으로 부족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며 조금이나마 삶의 변화를 느껴가는 중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하게끔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큰 행보를 계획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택도 아닌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인류가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요, 이제 지구도 멸망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한 사람 다 생명이 다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몸이 이제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딱 하나 남아요. 그게 이제 업덩어리예요. 감정덩어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이 더 왕자역학이 더 발전이 되면 감정덩어리의 어떤 뭐랄까 염색체 그런 것도 아마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 이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락이라는 감정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윤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자 물리학에서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막 그게 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아상이 딱 본인 핵으로 남아 있고 그 주위로 감정이라는 분별 감정이 계속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마음도 그 원자와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죽어서도 몸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 덩어리, 그 감정 덩어리, 그 업덩어리, 업식 덩어리는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영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가가 지금 육도 중에 어디에 있느냐, 또는 49일 안에 육도를 정하느냐 마느냐, 또는 구천에 중음신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예, 괴로운 감정, 괴로운 업식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깨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인류가 구제되려면 이 선명상이 확실하게 인류 전체가 선명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노력이야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지만 이걸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대중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까지 앞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 서양 철학, 서양 물리학 이거 여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봤자 기분 나빠서 죽는 사람 철학자 많고요. 기분 나빠서 물리학자 기분 나빠서 죽는 물리학자도 많아요. 그런 거 발견하고 하면 뭐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괴로운데, 예? 오히려 철학자 중에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을걸요. 예. 그럼 뭐예요? 그게 말짱 도루묵이지. 예,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스스로의 마음을 업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미국 가면 이제 그 뉴욕 가면 그 예일대에서 이제 강연을 할 텐데요. 아마 요런 이제 함축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류를 사람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부나 또는 정치인들에게 만나는 정치인이나 정부 사람들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유치원부터 뭐 어린이집부터 어린이들부터 이거를 단계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적으로 적용을 시키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를 들으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불교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불교는 우리 공동체의 더 큰 행복과 이익을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거와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 왕 때 2년 때 그때 이제 공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백제 또는 신라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뭐 백제는 372년, 뭐 신라는 500몇 년이에요. 540 몇 년인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고려 때 굉장히 불교가 흥왕을 했고요. 조선 시대 때도 유교 정치 속에서도 이제 뭐 주유야불이라고 이제 뭐 낮에는 뭐 유교 정치를 하면서 저녁에는 또 불교를 뭐 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족 그걸 불교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이제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일본이 불교를 이제 만약에 일본이 기독교였다면 더 아마 심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유지해 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외래 종교, 외세 종교에 의해서 많이 침식을 당해서 어떤 면으로는 불교가 침식 당한 만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안정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불교 특히 이제 불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먹었어요. 써먹기는 뭐 이렇게 포교해라, 이렇게 전법해라,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선명상을 통해서 보편적인 불교 그리고 쉬운 불교, 재밌는 불교, 상식적인 그러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보급을 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선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선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고 이제 그러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영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국민 통합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국민, 우리 국가의 앞날은 선명상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